여보, 응? 오늘 앨런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잖아. 근데 당신은 2015년도에 어떻게 테슬라에 투자를 할 생각을 했어? 2015년 6월에 처음으로 테슬라 주식을 음, 샀으니까 음, 벌써 그렇게 됐는데 음. 내가 이제 책을 사는 게 취미잖아. 책을 사서 읽진 책을 않지만 사서 읽지 않고 꽂아두는 게 취미시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아마존에서 책을 몇 권을 골라서 샀는데 그 중에 음, 하나가 음, 앨런 머스크에 관련 책이었어. 그게 지금 지금 이 내가 책, 이 책인데 음, 이게 이제 어떤 그 기자인가 소설가인가는 모르겠지만 앨런 음, 머스크를 취재하면서 음, 그 자서전 비슷하게 음, 음, 그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그 초기에 어떻게 만들었고 음, 어떻게 그 성장을 시켜왔는가를 그 음, 당시까지 음, 이렇게 그 앨런 머스크의 그 인생의 관점에서 음, 쓴 책인데 음, 그 책도 이제 나는 원래 책을 다 읽지 않으니까 서론 부분만 이제 열심히 읽었지. 음, 근데 거기에 보니까 원래 이제 앨런 머스크가 뭐 아이언맨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가 엔지니어링이나 어떤 그 물리 법칙 이런 음, 거에 대한 이해도 깊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머리도 좋고 어, 어, IQ가 155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머리가 상당히 좋은 편이지. 원래 앨런 머스크가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나? 실제로는 물리를 공부했어. 물리. 물리를 공부하고 음. 그 경영도 이제 부전공으로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필요한 걸 했네. 이런 걸 했고. 음, 근데 이제 뭘 공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 기업을 하는 과정에서 음, 특히 이제 이러한 스페이스X나 테슬라 음, 상당히 이제 도전적인 기업이잖아. 기존에 음. 있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벤처 기업, 음,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어려움이 닥치잖아. 그렇겠지. 음. 그렇지. 수많은 벤처들이 생겨나지만 그중에 생존하는, 살아남는 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제 어떻게 극복해내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성장을 시키려면 음, 초기에 음, 특히 초기에는 이제 그 힘듦이 우리 상상을 초월할 거야 아마. 그치. 음. 그냥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근데 그 이상이 되니까. 특히 이제 앨런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팔을 만들고 나서 음, 그 페이팔을 이베이에 팔았다고 나중에. 음, 이베이에 팔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를 했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자금을 확보를 했는데 그 자금을 확보하고 나서 세 개의 기업에 투자를 했단 말이야. 앨런이? 앨런이. 기존에 있던. 아니,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지금 앨런이 직접 만든 회사고, 어, 어, 왜냐면 앨런의 꿈이 이제 화성에 새로운 그 인류의 문명을 만드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최종 이제 인생의 꿈이 그거지. 스페이스X를 창업을 했고 테슬라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기업인데 투자자로서 처음에 참여를 했었다고. 그러면은 앨런이 그 원천 기술을 처음 만든 사람은 아니구나. 초기 그 창업 멤버는 따로 있었고 앨런이 음, 초기 투자자로 참여를 했었어. 어, 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앨런이 이제 테슬라의 CEO가 됐지. 어, 워낙 큰 금액을 갖다가 투자를 했기 어, 때문에 초기에. 어, 근데 이제 그 초기에 테슬라에서 만든 차가 로드스터라는 차인데 음, 그 차를 출시를 하고 앨런의 이제 그 사업 방식이 그 선주물을 미리 받잖아. 차를 만들지도 않고. 그렇지. 근데 굉장히 지금도 그런데 신선하지. 그래, 지금도 뭐 사이버 트럭이네 음, 뭐 해가지고 선주물 엄청나게 받아놨잖아. 그렇지. 뭐 테슬라 세미도 마찬가지고 아직 출시를 안 했지만. 근데 어, 그 당시에도 그랬었나 봐. 근데 없던 방식인데 먹혔었나 보네. 그렇지 이제 그 앨런이 가만히 보면 마케팅도 엄청나게 잘하는데 신선하지. 팔기를 잘해. 그 당시에도 이제 선주문을 받아놓고 이제 그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품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딜리버리가 늦어지면서 음,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있었어. 어, 음. 어, 그리고 이제 2008년에 그 금융위기도 왔었잖아. 글로벌. 근데 이미 이제 그 당시에 앨런은 이제 자기 돈을 그 스페이스X랑 그다음 테슬라랑 또 그 당시 이제 태양광 업체 자기 사촌이 만들었던 솔라시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테슬라에 하고 같은 회사가 됐지만 거기도 조금 일부를 투자하고 그래서 돈이 없었어. 앨런이 모든 걸 이제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금 사정도 안 좋아지고 출시도 늦어지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기도 오고
그래가지고 거의 부도로 갈 뻔한 시기가 2008년 이제 하반기였다고.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투자를 받게 됐지. 2008년 12월 24일에 투자를 이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벤츠에서 받았어. 그 얘기는 내가 들었던 것 같아. 벤츠에서 받아서 기사회생했다고. 거의 기사회생을 했고 뭐 샐러리를 줄 돈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기사회생을 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X도 2008년 12월 23일에 나사에서 큰 계약을 해줬다고. 조 단위가 넘는 계약을. 근데 그 전까지 거의 12월에는 거의 이제 오늘 망하니 내일 망하니 이런 시기였고 앨런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든 시기였는데 그 힘든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내고 이겨내는 과정이 이 책에 잘 나와 있었어. 이 책의 내용이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야? 그런 과정도 표현되어 있는 거지. 창업할 때부터 2008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게 2015년에 내가 산 책이니까 그 전에 이제 모델 S가 나올 때까지의 기록이 이 책에 나와 있어.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렇다면 앨런은 뭔가 좀 혁신적이고 그런 인물이었나 보네. 그렇지. 전기를 써줄 정도면. 그 당시에도 이미 아이언맨이라고 실제 아이언맨의 그 실제 인물이다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그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에서는 이제 그래도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지. 왜냐하면 이미 페이팔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어. 근데 2008년에 그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를 극복을 해내는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앨런이라면은 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지.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테슬라라는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어. 그러니까 앨런이 그런 재능뿐만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극한 상황에 왔을 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심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면에서 마음에 되게 이제 부럽기도 하고 나도 엔지니어니까 부럽기도 하고 이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제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투자를 하려면 그 CEO뿐만이 아니라 뭔가 보이는 가시적인 무언가가 있어야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지. 근데 나 우리 회사의 동료 중에 하나가 차를 정말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이제 되게 좋은 차만 타고 다녀. 타고 다니는데 그 친구가 2015년에 또 차를 모델 S로 바꿨어. 테슬라 모델 S. 그래서 물어봤지. 그 전에 이제 탄 차가 그 친구가 탄 차가 아우디 7이거든. 아우디 7이면은 상당히 좋은 차였다고. 그래서 물어봤지. 아우디 7하고 비교했을 때 이 차가 어떠냐라고 하니까 모델 S가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타봤어? 나도 그게 안 잡았고 이제 그때 이제 뭐 로디 크로스 모드라고 해가지고 엄청 빨리 엑셀을 밟으면 뭐 뒤로 제껴지는 그런 것도 해봤지. 해보니까 좋았어?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좋은 차들을 타본 적이 없었고 그 차가 이제 좋은 하이 레벨급의 차가 거의 처음이었으니까 당연히 좋았겠지. 근데 나는 이제 비교를 할 수 없었는데 그 친구는 차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차들도 계속 타왔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 올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지. 근데 당신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당장 올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그때 딱 들었었지. 때마침 여유 자금이 약간 있었고. 있었지. 다행히 중요하지? 물론 이제 여유 자금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회사를 투자를 할까 어떻게 할까 이 돈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테슬라를 발견하게 됐고 여유 자금이 먼저고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 내가 이 책을 보고 나서 그냥 앨런한테 감명을 받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때마침 여유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제 당신하고 나 이제 벨기에에서 주식을 사는 방법을 몰랐잖아. 처음에 은행 계좌 개설을 하는 것도 이제 어려워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은행에 가서 나 주식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하고 같이 가서 이제 물어봐서 이미 그때는 내 마음속에서는 테슬라의 주식을 있는 그 여유 자금을 다 투자하고 싶었지. 나한테 이런 방구가 없었는데 그냥 나를 같이 나도 당신을 설득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이미 내 마음은 이미 결심을 굳혔는데 그리고 내가 성격이 좀 급하잖아. 근데 이제 은행에 갔을 때 그 은행 상담하는 직원이 내가 테슬라를 사고 싶다라고 하니까 사지 말라고 했었지. 그건 나도 기억을 하지. 그때
그 상담 직원이 물펀드 추천해 줬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물펀드를 조금 사기도 샀어. 내가 이제 테슬라 주식을 다 사달라고 하니까 극구 말렸지, 그 친구가. 사실 근데 그 당시에 그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당신한테 그 직원도 처음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그 여자 직원이었고 뭐 이게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닌데. 아니 그치 여자들은 아무래도 남자들에 비해서 테크, 차에 대한 테크 주식에 대한.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특히 뭐 자동차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덜하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담당 직원이 이제 여성분이었고 그 친구가 이제 테슬라 주식 차트를 보고 얘기를 했어. 왜냐면 모델 S가 나오고 2003년부터 테슬라 주식이 좀 오르기 시작했었거든. 아, 그때가 막 오를 때. 그래서 한 2003년에 비해서 한 4배, 5배 정도가 오른 상태였어. 그러니까 말렸지. 그치? 어. 그 은행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하지. 그래서 극구 말리고 막 못 사게 막 해가지고 타협을 본 게 일단 오늘 조금이라도 사겠다라고 하고 이제 샀지.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이 추천해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그 직원이 이제 펀드를 막 추천해가지고 우리한테 팔라고 해서 그래서 그래 펀드도 좀 들어줄게 하고 이제 펀드도 좀 들어주고 그랬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 말대로 주가가 사고 나서 빠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한 6개월인가 1년 만에 뭐 140달러까지 빠졌나 그렇지? 근데 그 과정에서 나는 이제 그 앨런 머스크랑 그 테슬라에 대한 확신이 되게 컸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샀어. 계속 소위 물타기라고 하지. 260달러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액면 분할해서 전에 260. 전에 260달러니까 액면 분할한 걸로 치면은 한 50달러 정도인 거지 그 당시에 50, 60달러. 근데 이제 뭐 260달러에서 200달러로 떨어져 200달러에서 좀 많이 물타기를 했었고 140까지 떨어졌을 때도 한번 물타기를 했었어. 물타기를 했던 이유가 물론 이제 나도 되게 많이 흔들렸지. 사람이 안 흔들리면 사람이 아니지. 되게 많이 흔들렸고 140달러까지 떨어질 때는 이거 팔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꼭 참고 또 물타기를 했어. 그리고 마누라님한테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140 떨어질 때는 테슬라 주식 얘기를 아예 당신한테 안 했지. 근데 대신 이제 그때 주식을 사고부터 계속 이제 추가 매수를 물타기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계속했지 테슬라에 대해서. 뭐 그거 인정. 뉴스는 뭐 뉴스란 뉴스는 다 보고 유튜브에서 그 유튜버들이 그때도 이제 테슬라 바들이 많았으니까 그 친구들 얘기는 다 들었고 뭐 관련 커뮤니티 블로그 웹사이트는 다 들어가서 뭐 그 공부를 진짜 뭐 박사과정 공부하듯이 테슬라를 공부했지. 그거 인정. 그걸 내가 인정. 왜 했냐면 계속 흔들리니까. 그게 내가 인정을 하는데 나도 옆에서 당신을 당신이 테슬라를 사고 난 다음부터 5년간 지켜봤잖아. 그 5년 동안 당신이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은 테슬라만 읽고 테슬라만 보고 테슬라만 들었어. 그래서 심지어는 밤에 잘 때 옆에다가 테슬라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잤어. 매일 밤. 그러면 나도 같이 그걸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괴로웠지. 괴로웠어도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 아마? 그 얘기를 하긴 했던 거야. 사실 뭐 그거 듣는 게 테슬라 그런다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 당신한테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 필요했지. 왜냐면 이게 초기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 게다가 처음에는 이제 처음 살 때는 조금 샀지만 결과적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거의 우리 그 여유 자금의 90% 이상을 테슬라에 넣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테슬라를 사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졌던 희망은 2025년까지 10배가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테슬라 교를 믿을 만하네. 10배가 되는 거.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흔들림도 많았고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기도 하고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오르다가도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걸 반복했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보고 뭐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글을 읽고 하는 게 재밌었기도 하지만 나름 이제 믿음 신앙을 깊게 하고 경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치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흔들림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세뇌를 계속하는 거지. 그치. 하지 않으면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 같아. 왜냐면 테슬라는 그 5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버블이라 그래. 그치.
근데 성장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버블이 아닐 수가 없고, 왜냐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버블이 아닐 수가 없고, 현재 그 기업 평가를 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버블이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주가도 안정적이지 않게 오르락내리락 급격히 올랐다 급격히 내린. 지금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우리가 샀을 때가 250달러 액면분할 전에, 그리고 그 지난 그 2019년 전에까지 400달러까지도 갔었고 140달러도 갔었고 다시 400달러로 갔다가 200달러로 왔다가 뭐 4년 동안 이것을 반복했었어. 뭐 그 과정에서 또 재미있는 있었던 일이 제일 뭐 올랐던 게 400달러 근처까지 올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앨런 머스크가 모델 3가 생산이 잘 안 돼서. 그거 생각난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 3 1000유로 주고 예약해줬잖아. 당신이 서포트 해줘야 돼. 예약할 때까지는 되게 좋았지. 그랬나? 예약할 때까지는 워낙 선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주가가 좋았다고. 근데 그 생산을 빨리 늘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자동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오히려 생산이 효율적으로 안 되는 시기가 있었어. 그래서 앨런이 되게 힘들어했었지. 그리고 테슬라를 프라이빗 컴퍼니로 만들겠다라는 트윗을 날렸다가 그 SEC라고 하나? 그 시큐리티. 그건 얼마 안 된 얘기인데. 증권- 재작년인가? 그게 뭐 2년 전인지. 2018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졸피뎀을 하네, 뭐 마약을 하네, 그리고 이상하게 막 트윗 막 날려가지고 그래, 그 트윗. 그때 거지. 그래서 420달러의 프라이빗 컴퍼니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고민돼서 그 당시에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로 만들면 주식 거래가 안 되잖아. 그래, 맞아. 그래서 그때 당신이 나한테 물어봤었던 것 같아. 이거를 지금 그냥 400달러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을 봤으니까 팔까 말까 막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합의를 봤지. 믿었으니까 끝까지 믿었죠. 그렇지. 원래의 목표가 이제 2025년까지 10배의 수익을 얻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때 이제 진짜 프라이빗 컴퍼니가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 그런데 이제 다행히 안 됐지. 그게 이제 없었던 일로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앨런의 그 트윗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해서 400에서 다시 200대로 다시 떨어졌었어.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수익이 거의 안 났었지. 테슬라 주식을 사고 우리의 재산은 4년 동안 거의 이제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9년 11월부터 이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나도 그 겨울에 2019년 겨울에 당신이 퇴근하면서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여보 테슬라가 500이 넘었어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나. 맞아. 왜냐면 그때 너무 기뻤던 게 400까지 가는 걸 봤지만 4년 동안 4년 동안 거의 이제 옆으로만 계속 간 거거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근데 500을 넘었을 때 4년 동안 기다리는 거잖아. 그렇지. 이제 뭔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그 4년 동안 4년이면 박사를 딸 공부를 할 시간이거든. 근데 내가 4년 동안 매일 테슬라만 공부했으니까. 테슬라 박사님이 되셨네요. 근데 박사는 됐던 것 같아. 테슬라로 버티기 박사가 됐지. 그치. 버티는 기술을 배웠잖아.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주식을 늘리면서 버텨왔고, 근데 2019년 겨울에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500 넘을 때는 이제 당신하고 내가 너무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600 되고 700이 되면서 이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 그치, 불안하지. 이거를 어느 정도 내가 먹었는데, 내가 먹었는데,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서 이걸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이 시작되지. 그렇지. 왜냐면 4년 동안 올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이거 다시 또 200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런 불안감이 계속 드는 거야, 오를 때마다. 게다가 이게 천천히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막 급격하게 올랐잖아. 그러니까 이거 마치 버블 같은 느낌이 당신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막 생기는 거지. 근데 지금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가격인데 600, 700 이거라고 하면은 뭐 100 애매한보다 지금 가격으로는 100달러, 150달러 정도에서 그런 불안감이 생긴 거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너무 갑자기 올라서 다시 또 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었으니까. 그래서 버티다 못해 700, 800 정도에서 한번 팔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 판 게 아니라 한 일부 한 5% 정도를 처음 이제 매도를 그때 했지. 버티지 못하고. 5%. 근데 그때 팔았던 것도 이해가 되는 게 그동안 견뎌온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고. 그런 것도 있었고
워낙 많은 포션을 거기다가 테슬라에다가 다 투자를 한 상태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 마음의 여유,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여유를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매도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엄청난 손해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잘 가지고 있게 된 마음의 여유를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로도 사실 뭐 계속 조금씩 팔았지. 천에 넘었을 때 팔았고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2천 됐을 때 또 조금 팔았고. 네, 그리고 액면 분할 한 다음에도 최근에 한번 팔았고. 그래서 이제 전체 처음 샀던 것의 한 30% 정도? 3분의 1을 정도? 팔았지. 팔았네. 팔아서 뭐 처음에 샀던 그 원금 또 회복을 했고 플러스 알파도 이미 이제 현금화를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했었고 그러니까 뭐 좋은데 지금 오늘 이제 테슬라가 800을 넘었다고 800달러 액면 분할 전에는 이게 4,000달러가 넘은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평균 우리가 액면 분할 전에 700에서도 얼마나 좋아하고 500에서도 얼마나 좋아했었어. 그걸 생각해봐. 그러니까 막 700 넘어갔을 때 흥분해가지고 막 팔고 막 이랬으니까 지금 4,000달러 액면 분할 전 가격 4,000달러가 된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 주식을 샀을 때 250달러에 샀고 그러니까 거의 뭐 16배, 17배가 돼버린 거야. 우리가 액면 이게 그게 물타기도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낮은데 평균 구매 단가가.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 3월에 한 360에 산 것도 있어. 그때는 이제 팔았던 걸 다시 사고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뭐 액면가가 어쨌든 그래서 15배 이상이 됐단 말이야. 그치? 그 초기에 샀을 때 목표는 10년 만에 10배였는데 지금 5년 안에 15배가 됐어. 그래서 이제 계획 수정을 좀 해야 될 때가 왔고 뭐 앞으로 당분간은 그 테슬라를 계속 가지고 있고 싶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살아가는데 하나의 역사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투자를 해가지고 재산을 증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또 어땠는지가 이제 기록으로 남으려면 주식이 있고 거기에 이제 최초 매수인 이런 거 써져 있으니까 그게 나는 보기가 참 좋더라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얘기지. 아니 그 기록을 계속 보고 싶어. 근데 내가 이걸 한번 다 팔았다가 만약에 다시 사면 그 기록이 사라질 것 같아. 그래서 못 팔겠어. 못 팔겠어. 나의 희망은 이제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애플을 넘어서는 그 시기가 왔으면 좋겠고.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제 테슬라가 한 700조 이 정도 기업 가치가 되는데 애플은 이제 2,000조가 넘는다고 말이야. 3배 정도 되네. 3, 4배 정도 돼. 그래서 3, 4배 정도가 더 오르면 물론 이제 애플이 이제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애플을 넘어서겠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테슬라를 보유할 생각이고 그게 뭐 당신의 종교잖아. 종교고 뭐 지난 4년 5년 동안 이제 마음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고 싶다라는 오기 뭐 그런 것도 사실 있어. 그래서 당신은 럭키, 행운이야 라고 말하는 걸 싫어하는 거지. 최근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 내가 테슬라를 2015년부터 투자해오고 있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이제 운이 좋다거나 럭키 이제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발끈을 하잖아. 발끈하지. 기분 나빠하잖아. 기분 나빠하지. 이건 전혀 운이 아니다. 내가 그동안 그것 때문에 쓴 에너지, 당신의 에너지 그리고 나는 사실 당신을 옆에서 지켜봤잖아. 당신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게 당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 그래서 인정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를 할 때 내가 이제 주식이 막 오르는 과정 바로 직전에 사면은 좋겠지. 근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을 할 때 특히 이제 테크 기업이 성장을 할 때 소위 이제 S자 커브라고 하거든. 이렇게. 근데 S자 커브는 초기에 그 성장 속도가 아주 느려. 그렇겠지. 내려가기도 하네 S자 내려. 뭐 올라 내려가 하지만 이제 소위 이제 옆으로 바뀌는 거지. 바퀴요. 근데 S자 커브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간 어느 순간에. 근데 그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겠지. 그리고 특히 뭐 혁신기업, 소위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 중에서 살아남는 애들은 별로 없잖아. 그렇지. 그 바퀴는 시기를 못 이겨내고 그냥 사라지는 기업도 많고 대부분이고. 자금력 딸려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2015년에 이제 처음 매수를 하고 했지만 그 이후로 4년 동안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옆으로 바뀐 거지.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진짜 무섭게 오르잖아.
그렇지. 우리가 보기에도 이거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오르는 S자의 상승 곡선을 딱 타기 그러니까 상승권에서 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음. 이제 뭐 소위 기하급수적으로 음. 올라가는 이런 시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기다리는 시기도 힘들고 어, 이 올라가는 시기에 그 내가 감당할 만한 이제 담력. 담력, 그렇지, 담력. 그것이 이제 경험도 없고 이게 처음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것 중에 처음 크게 성공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또 이 올라가는 게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불안감 때문에 이제 자꾸 매도의 유혹에 그거를 견뎌내는 게 응. 또 하나의 고비인 것 같아. 맞아. 이 주식이 나도 올라갈 때도 이렇게 그날 주가를 보잖아. 보면은 오늘 이거 오늘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렇지. 음.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리는 과정도 힘들고 이 올라가는 과정도 마냥 즐겁지만 않고 그 힘든 과정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처음에 400을 뚫고 500이 되면서 600, 700달러가 될 때의 그 흥분감, 그 감정이 막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 그때랑은 좀 다른데 그때보다는 훨씬 안정적이 됐지. 근데 그거는 당신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편안해진 거지. 훨씬 편안해졌고 지금은 이제 또 최근에도 이제 그 2019년 연말과 그 2020년 1월 때처럼 1월 같이 막 오르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 특히 오늘 같은 날 또 우리 또 흥분했잖아. 그래서 이 과정이 또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5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네. 나도 궁금해.